자, 출입입니다. 이번 주는 두 경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입니다. 스튜어트 에트웰 주심인데 이 주심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튼 아주 대단한 어떤 이 피해를 선도하는 어떤 이 시입세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이랑 몇 가지 포인트, 부상 선수들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이번 경기를 볼게요. 최근 5경기 2승 3무 패배가 없죠. 리그 5경기로 한정을 하면, 그러니까 컵 대회를 빼면, 왜냐면 유로파 리그에 울버햄튼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그 5경기만 추리면 3승 2무 역시 패배가 없습니다. 유로파 리그 K조 오늘 그 베식타슈를 상대로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기준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4대0으로 이겼어요.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최근 분위기 굿 좋다. 무승부가 조금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지 않고 있는 흐름 쭉 이어가고 있다. 괜찮습니다. 자, 토트넘 하스퍼 최근 5경기 3승 2패입니다. 리그로 한정을 짓자면 1패가 있고요. 무리뉴가 부임한다면 4승 2패인데요. 리그는 1패, 맨유전 패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패배는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바이언전 패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어떻게 나왔어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내가 가운데로 갈까요? 자, 그래서 하여튼 4승 2패, 리그는 1패, 바이언전에 패배하면서 2패. 여튼 무리뉴가 부임한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역시 종합을 하자면 토트넘도 분위기 좋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리그 11경기 무패입니다. 5승 6무.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아마 이게 72년 이래로 가장 긴 리그에서 무패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현재까지 빅6, 이 빅6를 하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18, 19 시즌 기준으로 빅6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했던 맨체스터 시티, 2위 리버풀, 3위 첼시, 4위 토트넘, 5위 아스날,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6 상대로 승점을 21점이나 획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네. 그러니까 강팀에게 울버햄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의적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팀이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공을 전방 쪽으로 한 번에 보내줄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 굉장히 준수한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공을 전방으로 보내주기가 편하고 최전방에 있는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던 지오그 조타 그 다음에 공을 떨궈줄 줄 아는 히메네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역습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프레스를 가했을 때 상대방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팀들이 보통 빅클럽을 잘 요리를 할 수 있는 클럽들인데 맨유가 이번 시즌 그렇고 울버햄튼 역시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울 히메네즈 이번 시즌 49개의 슈팅, 28개의 찬스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예. 자, 토트넘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그 울버햄튼 원정 5경기는 3승 1무 괜찮네요. 네, 꽤 좋습니다. 자, 이번 시즌 리그 클린시트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수정공전. 이거는 포체티노 때도 그랬고요. 무리뉴가 부임한 다음에도 번리전을 제외하면 모두 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좀 토트넘이 빠르게 수정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비단 수비수 개인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중앙 이 볼란테들의 어떤 역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고 겨울 이적 시장 다음 여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리뉴 부임한다면 리그 한 경기 평균 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득점한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균 기록은 좋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포체티노 마지막 15경기 워낙에 안 좋았을 때니까 그때는 경기당 1.3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유슈팅을 58개나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가 부임하기 전까지 원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꽤 긴 무승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바꿔 얘기하면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경기력이 안 좋다? 유슈팅, 그러니까 슈팅을 많이 허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선수의 기록이 굉장히 좋은데요. 델레알리 최근 무리뉴 부임하기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무리뉴가 부임한다면 완전히 터지고 있죠. 왜? 델레알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무리뉴이기 때문에 최근 9경기 8개 공격 포인트 5골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 한 골을 추가만 하면 지금 9골이죠. 6시즌 연속 2자리 득점을 성공을 하는 건데 5시즌 연속 2자리 득점에 성공을 한 토트넘 선수는 로비킨입니다. 아일랜드의 슈퍼스타였죠. 로비킨이 그랬고요. 해리케인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뭐 이미 해리케인은 굉장한 공격수니까요. 자, 부상 체크해봐야죠. 울버햄튼은 이 윌리 볼리가 부상으로 장기 아웃이 된 상태예요. 이따 뒤에서 포인트를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수비 라인이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모건 깁스 화이트 굉장히 유망한 미드필더 자원이죠. 허리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 기존 부상자는 여전히 부상 중입니다. 요리스 봄 골키퍼들이 부상이고요. 라멜라 윙스 그다음에 은덤벨레 앞쪽에 포워드 자원이고 중앙 자원들 모두 이번 경기에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포인트를 체크해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버햄튼의 문제, 붕괴된 수비 라인입니다. 자, 일단 이건 먼저 볼까요? 최근 리그 5경기 5실점이고요. 최근 8경기에서 무실점이 한 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기록 계산 내려봤어. 그래, 최근에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이 불안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야, 이게 내가 아스날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난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네. 이 현재 백스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로만 사이스, 그 다음에 코나 코디, 댄동커. 이 선수들 모두 다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즉, 전문 수비 자원이 제로인 상태의 이 수비 라인이라는 거죠. 윌리 볼리가 부상으로 빠진 다음에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마뜩찮은 이런 실점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코너 코디 같은 경우에 이 선수가 뭐 킥은 좋아요. 롱패스. 그러면 다시 아까도 얘기하지만 울버햄튼의 어떤 팀 컬러나 여러 가지 공을 운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롱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백스리에 있는 선수를 롱패스를 한다고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이를테면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 케인 그리고 알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빈틈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격 쪽에서는 바로 지오구 조타. 지난 시즌 아이고 좋다, 지오구 좋다 이랬던 그 스포티비 캐스터가 생각이 나네요. 저 퇴사한 다음에 들어온 이 캐스터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시즌 완전히 감이 죽어 있었어요.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번 시즌 완전히 감이 죽었었는데 요게 요상하게 직전 리그 브라이튼전에서 2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베식타슈전에서 교체 투입이 되는데 교체된 다음에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 제라드의 기록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타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조타만 살아난다 그러면 지오구 조타, 라울 히메네즈, 그 다음에 아다마 트라오레, 앞만 보고 달린다, 브레이크가 없다, 매드맥스, 이 3명의 선수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특히나 현재 토트넘의 전술은 3-2-5,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디한 전술이죠. 더블 볼란트 2명이 백스리를 지키면서 비대칭 백스리가 되는 거죠. 브레통원, 그 다음에 토비,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오리에를 극단적으로 올리면서 5명의 전방에 있는 선수들, 오른쪽에는 폭과 크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리에, 왼쪽에는 공을 운반해 줄 수 있고 뒷공간을 파고 결정도 지을 수 있는 손흥민, 그 안쪽에 알리와 인사이드 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루카스 모라, 그리고 해리케인이 종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들에게 공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이거는 해리케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해리케인뿐만 아니라 델레알리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이들이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다 라기보다는 3선에서 더블 볼란트에서 공 배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올리는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어떤 3톱 라인은 토트넘의 뒷공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3톱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울버햄튼의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토트넘으로 오겠습니다. 자, 울버햄튼의 중원은 무티뉴와 루엔 네베스라는 굉장히 준수한 라인업입니다. 자, 근데 이 삼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면, 자, 어쨌든 현대축구는 공을 전방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 지역에서 공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요. 상대 진영에서 공을 놀게 만들어야 우리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진영에서 멀리, 상대방 진영에 가깝게 공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직접 빠르게 올라가는 드리블 돌파도 있겠고요.
이른바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점유율과 자신들의 자리를 잡아놓고 공을 빠르게 원하는 방향대로 빌드업 해나가는 후방 빌드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여차 안 된다? 롱킥 때리는 거야. 멀리 보내는 거죠.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덴벨레가 우격다짐으로 공을 잘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빌드업이 됐었고요. 그게 안 되면 에릭센이 공을 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비도 공을 뿌려줄 줄 알죠. 근데 에릭센은 폼이 떨어졌고 무사 덴벨레는 나가서 없습니다. 무사 덴벨레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는 이를테면 은돈벨레 같은 선수를 사왔다고 봐요. 자, 그게 여차저차 쉽지 않으니까 지금 토트넘이 공을 전방으로 보내서 빌드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안 돼요. 토비의 롱킥, 그 다음에 오리에를 극단적으로 올린 다음에 전방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놓고 그쪽에 공을 때리고 거기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이 강제적으로 왼쪽 측면에 좀 배치되어 있는 경향도 있을 텐데 여하간 이 토트넘의 중원 선수들은 공을 배급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공을 배급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델레알리가 내려와야 되고 해리케인이 내려와야 되고 손흥민도 밑으로 내려왔다가 공을 받아서 또 스프린트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삼선에서 공을 갖고 올라갈 수 있거나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스프린트 횟수가 많아지지 않아도 된다. 극단적으로 라인을 더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삼선 문제를 해결되는 솔직히 말해서 해결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영입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다이어 안 되고요. 에릭센도 이제는 어렵고요. 완야마? 패스 예전 좀 좋았을 때도 패스를 잘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은돈벨레가 공을 직접 밀고 올라가는 방법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튼 중원 조합 문제는 울버햄튼의 중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극단적인 이 오리의 시프트 이렇게 백스리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오리가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모우라, 손흥민 이렇게 있고 더블 벌런트 이런 식인데, 자 여기서 이제 토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흥민도 손흥민 알고 있다. 우리 소니도 많이 뛰고 있는데 토비도 미쳤다.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다. 근데 토비는 어쩔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공을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토비의 롱킥입니다. 그래도 롱킥 중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롱킥을 구사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리뉴는 토비를 쉬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빌드업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수비 라인의 이 세 명의 수비 라인이 과연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파괴적으로 전방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특히나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선수도 있는 이 울버햄튼의 3톱을 어떤 식으로 방어해내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전 재밌는 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토트넘이 또 원정길이고 무리뉴가 이런 팀을 상대로 무리뉴가 조금씩 변화는 줬습니다만 딱 한 번 제대로 변화를 줬던 경기는 맨유전이었어요. 비대칭이 아니라 정상적인 백포 이러면서 상대방의 압박을 대응하면서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이 경기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참혹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아스날 대 맨시티입니다.